안녕하세요. 멍이 언니예요. 오늘은 멍아 한 번만 봐줘. 여기.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 총 4가지인데요. ADSP 데이터 준 분석과 SQLD, SQL 개발자, 커말 1급,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4가지고요. 영어 점수는 토익 스피킹 시험을 받고 140점, 인터미디어트 하이 레벨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기간은 5월, 6월, 7월, 그다음에 8월 2일까지 시험을 받고, 그래서 약 3달 정도 4개의 자격증 시험과 토익 스피킹 영어 시험을 보았고 모두 합격했고 목표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책, 시험 공부하는 꿀팁들을 공유할게요. 우선 저는 직장인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평일은 퇴근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출근하는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주말은 다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험을 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시험은 ADSP 데이터 준 분석가 시험을 5월 12일에 보았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보기 전에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 후기들을 보고 합격 후기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본 다음에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후기를 찾아보는 데 시간을 썼고, 그래서 찾아보면 블로그에는 막 3일의 전사, 5일의 전사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전공도 데이터나 컴퓨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 비전공자여서 ADSP는 3주 정도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책인 민트 책이랑 미어캣 책이 있는데 저는 미어캣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어캣 책으로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문제만 따로 잘라가지고 제가 얇게 들고 다니면서 보려고 문제만 잘랐고요. 전 이렇게 미어캣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어캣 책을 선택한 이유는 민트 책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조금 오탈자도 있고 비전공자들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미어캣 책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고 좋다고 해서 미어캣 책을 보게 되었어요. 미어캣 책을 사면 그러니까 미어캣 책은 저자분이 직접 올려두신 유튜브 총정리 강의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 총정리 강의를 그냥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데이터 전문가 포럼이라는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도 찾아보면 능력자분들, 되게 천사 같으신 분들이 정리본도 많이 올려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본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저한테 가장 맞는 정리본을 선택해서 읽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정말 생소하고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있는데 1, 2과목은 거의 암기 과목들이에요, 얘네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고 그다음에 통계를 거의 알지 못하니까 1, 2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6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20점, 20점, 40점이니까 통계를 많이 맞아야 통계보다는 암기 과목에서 많이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1, 2과목을 주력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1, 2과목 자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강의 들으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이라이터도 쳐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그냥 쭉 계속 읽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한 2번, 3번째 읽게 되면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ADSP는 1, 2과목은 그냥 쭉 책을 읽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ADSP 같은 경우에는 1과목, 2과목은 각각 10문제씩, 3과목은 3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40% 이상을 맞춰야 꽈락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1, 2과목은 꼼꼼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3과목은 꽈락만 면하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3과목에 R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과목 내용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미어캣 책에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었고 각 책이나 아니면은 그런 카페 같은 데 보면 책을 깨끗하게 썼다고 이렇게 시험 다 보고 합격하시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책에 직접 쓰고 그다음에 틀린 것들은 직접 지워가고 볼펜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허가 막 X 치고 막 이렇게 좀 크게 X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해야 저는 조금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팔지 않아도 좋으니 책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자 해서 그냥 책에다가 열심히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봤던 시험이 주관식이 완전히 사라진 두 번째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주관식이 사라져서 객관식으로 개념을 조금 더 세세하게 물어본다고 해서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보다 문제은행 스타일보다 새롭게 본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문제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정보, 인포메이션에 관한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딱 1번 문제에서 딱 나왔어. 1과목 1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게 정보라고 해놓고 괄호로 인포메이션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인스파이어? 그냥 이런 다른 단어를 써놓고 이걸 틀린 선지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보하고 그냥 괄호치고 IN만 보고 당연히 이게 그냥 인포메이션이겠거니 하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는데 답이 없어서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대충 아닌 거 찍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보 옆에 괄호치고 인스파이어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가 써서 틀린 선지로 만든 그런 선지가 있었어서 조금 말장난이 되게 조금 심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선지 하나하나 그다음에 그런 영어 단어 하나하나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ADSP 점수는 저는 74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조사 2급 필기시험을 봤어요. ADSP 시험을 본 다음에 3일 뒤에 사조사 필기시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시험 일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정말 촉박했는데 3일 동안 사조사 2급 시험을 다 필기를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ADSP 시험 보기 전주 주말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1과목이랑 2과목 절반 정도는 그냥 시대고시 책을 쭉 보면서 그냥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DSP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시험을 조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필기는 사회조사 분석사는 시대고시 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정말 많아요. 거의 한 10년치가 들어있고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냥 이거를 다 풀었어요. 1, 2과목은 그냥 다 풀었고 다 풀면은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앞에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2-3시간 정도는 이걸 다 봐야 하나 하면서 조금씩 보다가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해야지 찾아보다 보니까 뒤에 이런 조그마한 책이 있거든요. 얇은 책? 이 얇은 책에 보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략하게. 그래서 그냥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보고 문제 풀고 근데 문제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앞에 두꺼운 책에서 개념을 찾아서 여기다가 단권화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만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게 이 책에다가 다 정리를 했고, 중요한 내용은 이 얇은 책에 그냥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얇은 책만 보고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 2과목은 다 풀었고, 다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거의 그냥 익혀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회조사 분석사는 약간 조금 문제은행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ADSP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봤잖아요. ADSP 통계 부분이랑 사조사 통계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ADSP랑 사조사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2과목, 사회조사 1, 2과목은 그냥 문제를 계속 푸는 식으로 했고, 3과목도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 처음에 그냥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통계를 푼 지 되게 오래돼, 거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되게 오래전에 막 정규분포 이런 게 했던 게 그냥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유튜브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통계는 에이스라는 그 채널에 선생님이 필기랑 뭐 작업형, 필답형 다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문제 푸는 거 계속 그냥 조금씩 보고 하면서 참고해서 문제 푸는 방식 보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봤던 것 같아요.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진짜. 1과목 그냥 1과목 이렇게 그냥 다 문제 풀고, 2과목도 문제 풀고, 3과목은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거의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했는데 그냥 알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거의 다 풀려고 노력은 했고, 계산도 할 수 있으면 이한봉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문제 진짜 계속 많이 풀었고,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게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는 선생님이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사조사 시험을 볼 때. 근데 저는 공학용 계산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제 남편도 공학용 계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완전 문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한 계산이 많아가지고 저도 공학용 계산기를 한 시험 하루 전날에 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 분수 계산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당연히 똑같겠거니 하고 그냥 거기 나온 거 들고 갈 수 있는 기종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샀는데 다르더라고요. 공학용 계산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공학용 계산기는 카시오 거였는데 선생님이 쓰시는 거랑 조작법이 달라서 결국에는 분수 계산을 하는 방법을 터득을 못하고 그냥 가서 일반 계산기로 쓰고 왔어요. 저희 남편이 분수 계산하려면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계속 분수를 그렇게 쓰려고 하냐라고 막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냐 했는데, 그래도 저는 공학용 계산기를 샀으니까 나름 공학용 계산기처럼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결국엔 분수 못 쓰고 그냥 가면은 이제 손계산하면 오래 걸리고 혹시나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 계산기처럼 쓰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냥 빨리 계산하고 틀리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저처럼 못하시는 분은 굳이 공학용 계산기 안 가져가셔도 거기 그냥 계산기는 쓸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으시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조작법을 좀 잘 익히고 가시는 걸로, 저처럼 분수는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의미는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은 딱 가서 Z를 2번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필기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걸 누를 때 되게 떨렸어요. 그래서 막 누르기 전에 막 제발 합격하라 기도하면서 막 눌렀는데 다행히 63점으로 딱 턱걸이 합격을 해가지고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조사는 실기 접수하는 게 굉장히 빡세다고 하거든요. 엄청 힘들다 그래가지고 딱 그날 아예 저는 연차를 내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사전 기입하는 거 2, 3일? 일주일 전인가? 2, 3일 전에 사전 정보 기입까지 다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 당일날은 안 돼요. 그 2, 3일 전까지 사전 정보를 기입할 수 있어서 사전 정보 다 기입해놓고 그날 당일 딱 오전 10시에 바로 이제 접수를 딱 해야 돼요. 근데 그 접수가 필답형이랑 작업형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 기간은 꽤 길어서 저는 맘대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한 5일, 4, 5일 정도 사이로 딱 그 사조사 필답형, 작업형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시험장만 선택해서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으로 그냥 볼 수 있도록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필기가 끝나면 그래도 한 잠시만요. 거의 필기가 끝나면 제가 5월 14일날 사조사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필답형 시험은 7월 28일, 작업형 시험은 8월 2일 이렇게 한 거의 2달 정도 텀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필기 시험, 자격증 시험들을 봤어요. 그래서 실기 시험 후기는 조금 있다가 미루고 이제 그 다음 시험인 SQLD 자격증 시험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봤던 작업형 시험, 자격증 시험은 SQLD예요. SQLD도 정말 저에게 생소한 과목이었는데 여러 가지 또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유선배랑 노랭이, 그냥 가장 많이 본다는 노랭이. 근데 얘는 문제밖에 없거든요. 문제밖에 없어서 개념서를 하나 사야겠다 해서 저는 유선배 이거를 봤고, 얘도 ADSP 시험이랑 똑같이 그냥 읽었어요. 처음에 1과목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1과목을 다 많이 맞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보고 5월 14일에 시험을 보고 SQLD는 5월 25일 이제 거의 열흘 뒤에 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빠르게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포럼 카페랑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럼 카페에서 많이 정보를 얻었고, 거기서 이제 블로그 데이터 포럼 카페랑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거기서도 또 정리 요약본 해주시는 되게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정리본 몇 개를 받아서 나랑 맞는 그 정리본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이라 그냥 그렇게 되게 어렵긴 한데 그냥 그래도 좀 계속 읽고, 그다음에 유튜브 강의, 유선배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홍쌤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거나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는데 이 과목은 정말 그 SQL 언어를 쓰는 거여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생소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찌됐건 읽자 해서 그냥 읽다가 너무 잘 모르겠어가지고 홍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홍쌤 강의도 조금 보고요. 홍쌤 강의 보다가 또 막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문제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노랭이도 조금 풀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시험 하루 전날에 그 SQLP 김강민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SQLD 정리 요약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게 2개고 되게 짧아요.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거기에 진짜 핵심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나올 것들 그냥 계속 체크하면서 하루 전날에 막 봤던 것 같아요. 노랭이도 거의 하루 전날에 거의 다 풀고, 모르겠는 거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본 거는 여기 3장 전까지? 3장 전까지는 여기까지, 3장은 이제 저희가 시험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다 한 번씩은 풀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한 번 더 돌릴 시간은 없어서 그냥 틀린 것만 한 번씩 봤고,
그다음에 한 2장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쭉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쭉 훑어보는 정도로 그냥 문제 한 번씩 풀어본다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 보러 가서도 그냥 되게 비몽사몽간에 사실 시험을 봤거든요. 너무 공부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했나? 그러고 시험을 보러 간 거라 약간 비몽사몽간에 풀고 떨어졌을 때 부서질지 모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총점 72점으로 합격을 했고 1과목을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1과목을 만점 받았기 때문에 2과목을 조금 덜 맞았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여서, 저처럼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1과목, 그다음에 ADSP는 1과목, 2과목 이런 암기 과목을 좀 잘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합격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QLD 시험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사조사 시험 볼 때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는 토스,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점수 만들고, 그 다음에 커말, 실기, 필기는 2월에 받고 이제 커말 실기를 봐야 되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두 가지 시험을 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커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커말은 우선 이제 제가 떨어져서 여러 번 본 유일한 자격증 시험입니다. 진짜 커말은 극강의 난이도고, 작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24년에 커말이 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진 저는 커말 관심도 없다가 올해 하필 개정됐을 때 이제 딱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우선 필기는 올해 2월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균쌤 유튜브가 있어요. 그 강의가 되게 짧아요. 동영상 하나당 10분 내지 20분으로 굉장히 짧고, 개수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거를 한 2, 3일간에 그냥 쭉 몰아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쭉 보고 외우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선생님이 항상 강의 끝나고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딱 외우기 쉽게 해주시는 그런 거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정도 강의 듣고 한 2, 3일 정도 이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얘는 신화곤 기출문제집이고 CBT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좋아서 그냥 책에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X표 치고 먼지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공부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 엄청 많이 계속 다 틀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냥 근데 얘도 한 3일 정도밖에 필기는, 그러니까 3일 동영상 보고 3일 정도 문제 풀었는데 3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얘도 다 풀진 못하고 한 8회 정도까지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저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밖에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볼 수 있는 시험을 2개 다 그냥 바로 연달아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고 일요일날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에는 서울에서 시험을 봤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시험을 봤는데, 토요일날 시험을 딱 보고 나왔는데 그냥 망한 것 같았어요. 그냥 망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친구 만나서 마라탕 먹고 그냥 바로 다음날 시험이었으니까 그냥 와서 그냥 바로 또 필기 공부를 했거든요. 똑같이 그냥 이거 문제 계속 풀었고, 그 다음에 이게 풀다 보면은 그날 이제 제가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나왔던 거 잘 안 나오니까 나올까 싶으면서도 괜히 나왔던 문제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날 지역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 문제도 몇 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달아서 시험을 보고 다른 시험장에서 보더라도 시험을 이렇게 조금 나왔던 문제를 한 번씩 더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토요일날 시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일요일날 시험은 1시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니까 딱 봤는데 떨어졌더라고요. 딱 합격했으면 안 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나 떨어져서 이제 필기 시험을 그냥 열심히 다시 또 공부하자 해서 공부해서 1시에 시험 보러 갔고, 시험 보고 와서 좀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합격을 해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실기는 이제 필기가 2월에 받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할지 정도 좀 봤는데 사실 잘 안 되겠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강의를 사자 싶어서 강의를 샀는데 그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커말 그 강의 중에. 그래서 되게 많이 들으시는 그 유동균 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강의도 있었고, 저는 그분 말고 정익종 선생님, 또 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정익종 선생님 실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강추하고, 정익종 선생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시간이 없었고 빨리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강의 수가 적은 정익종 선생님 강의를 이제 선택하게 됐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플랜을 짜주셨거든요. 3주 플랜, 4주 플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주 플랜을 따라갔었고,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이거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막 약간 뭔가 이렇게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짜고짜 이렇게 약간 분석 작업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정합, 부분합 이거 하나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시험 보면 그냥 강의 들으면서 강의 쭉 듣고 이거 한번 따라 해보고 하면서 그냥 막 무작정 막 이렇게 따라 하는 식으로 되는데, 그냥 이게 다 필요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해도 되나 싶지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단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빠르게 모든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실기도 보면 그 프로시저,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사용자 함수 그냥 버렸고요. 그냥 아예 안 봤어요. 사용자 함수 아예 버렸고, 프로시저도 1번만 풀자 해서 프로시저도 딱 1번만 공부를 했고요. 딱 정익종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딱 그것만 했어요. 딱 그것만 했고,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도 사용자 함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못할 것 같은 거는 아예 안 건드렸고,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아예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머지 거에서 거의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하되, 내가 잘 못하겠는 프로시저나 뭐 VBT, 사용자 함수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커말은 제가 이거를 한 3주 딱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붙을 수가 없는 느낌이어서 그냥 붙을 때까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매주 시험을 신청해서 매주 시험을 봤어요. 그냥 주말마다. 전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주말마다 봤는데,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강의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정익종 선생님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토막 강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토막이 진짜 강추예요. 그 토막이 그냥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토막 보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가면 이거 봤던 건데 이러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토막을 꼭 보기를 강추드리고요. 제가 아까 작년 것보다 올해 게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느끼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그냥 2024년도 토막만 조금 봤어요. 그것만 한 2-3번 돌렸는데 제가 못 본 문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험장에서. 거의 제가 6트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마지막 그 시험을 보는 그 주에는
정말 진짜 너무 힘들고 안 보고 싶은데 2024년 토막만 한 3-4번씩 돌렸는데 양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2023년 한번 그냥 보자 하고 2023년 토막을 딱 켰는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예요, 난이도가. 24년도랑 23년도랑 아예 달라요. 정말 2023년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그거 쭉 풀었거든요. 근데 거기 푸니까 이제 제가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이건 뭐지 했던 것들이 2023년 토막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토막을 진짜 꼭꼭 보시는 거를 강추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토막 액세스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딱 합격했다고 느꼈던 그 마지막 시험 봤을 때 토막 액세스가 있었거든요. 그 액세스 복원은 됐는데 파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봤던 회차에 액세스 토막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일이 없으니까 제가 못 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시험장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푸는 건 어떻게 풀지? 그냥 방법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조작법은 많이 익혀졌으니까 방법만 그냥 쭉쭉쭉쭉 봤어요. 근데 그 액세스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진짜 운이 좋았기도 했고, 아마 그걸 못 봤으면 그때 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가장 빠른 시간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쿼리에서 최소값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혼자 했으면 그걸 지정을 못했을 것 같은데, 딱 그 마지막 그 액세스를 쭉쭉쭉쭉 읽고 간 게 정말 제 합격에 정말 큰 도움이 돼서, 정말 정익조 선생님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여기 딱 나온 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막 푸는 거 그냥 딱 2가지만 하면 정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정익조 선생님 너무 강추드려요, 진짜. 양도 적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시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 딱 봤을 때는 그냥 이건 합격했다, 그냥 무조건 합격했다, 그냥 이런 느낌이 저는 딱 들었거든요. 사실 합격한 것 같아도 아닌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몇 번 봤으니까 그동안에 봤던 느낌들이랑 정말 달랐어서 이번 합격했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시험은 신청 안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답니다. 실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3주 내지 4주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이 점수가 또 필요해져가지고 토스를 봤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한 거의 3-4년? 거의 5년 전에 토익이 800이 조금 넘는 점수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해서 800점이 넘은 게 아니고, 저도 진짜 엄청 노력해서 진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되게 노력해서 올린 점수가 800 좀 넘는 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토익을 또 하기는 싫고, 토스가 그나마 조금 점수를 잘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토스를 해야겠다 싶어서 토스를 했어요. 토스는 베이스는 없었고 그냥 딱 이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토스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책을 샀어요. 이게 제이크 선생님 책인데, 그냥 초록색이랑 보라색 중에 생각하다가 그냥 보라색이 더 끌려서 샀어요.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고 샀는데, 책 되게 좋고 그런 표현들도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제이크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이크 선생님이 지향하시는 시험 공부 방법은 이제 내가 원하는 문장,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을 스스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고 그걸로 이제 시험에 써라. 그렇게 해야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데, 저는 토스도 이제 컴활 시험 본 다음 주가 한 일주일 정도만 기간을 두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1-2주 안에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문장을 만들고 이럴 시간이 사실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니쌤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그래서 그 제니쌤 만능 문장
문장을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계속 봤고 만능 문장 그 영상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런 문장이 있구나 이런 걸 익혀두시고 제 생각에 토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답변을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막 질문이 파트 5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악 교육을 하는 게 고등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한국말로도 잘 설명이 안 돼서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뭐 음악 교육? 뭐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만능 문장을 보고 아 만능 문장에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환경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이 답을 써야 되겠다. 이 질문에는 이 답을 써야 되겠다. 이거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 문장을 좀 익혀둔 다음에 그 제니쌤 유튜브에 또 들어가시면 그 200문제, 모의고사 200문제 모음집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걸 냅다 푸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 혼자 푸는 거니까 그냥 해놓고 그냥 계속 풀었어요. 그냥 계속 풀다 보면 아, 이 질문에는 이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카테고리별로 아, 이 질문 나오면 이 문장 답해야지? 그냥 이런 거를 조금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런 카테고리를 좀 만들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딱 시험을 보게 됐죠. 딱 일주일 뒤에 딱 토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게 시간이 정말 짧아요. 한 20분? 30분이면 그냥 시험이 그냥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은 정말 2시간 죽어라 풀어야 되는데 토스는 막 몇십 분이면 끝나버리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되게 허무했어요. 왜냐면은 시험비도 8만 원이나 되고 되게 비싸고 이래서 진짜 조금 딱 보고 나왔는데 망했다 싶었어요. 왜냐면 1은 그냥 문장 보고 읽는 거니까 읽었고 2도 그냥 사진 보고 연습했으니까 읽었는데 이제 파트 5는 여기서 조금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문제를 들었는데 무슨 말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만능 문장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뭐 그냥 앞에 그냥 만능 문장으로 몇 개 말하는 거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라는 딱 그냥 이거에 대해 내가 말해볼게? 약간 이런 딱 몇 문장만 얘기하고 조금 쉬었어요. 한 몇 초 정도 약간 정적이 있다가 막판에 그냥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서 만능 문장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문장 한 2-3문장 우다다다다 막 그냥 빠르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 후기에 보면 토스는 뭐 그 말하는 속도도 일정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떠올랐으니까 그냥 우다다다 그냥 몇 문장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말하고 딱 나왔는데 망했다 싶은 거예요. 130점 절대 안 나오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다음 시험장 찾아서 바로 접수했거든요. 그랬는데 토스는 시험을 치면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바로 점수가 나와요. 근데 다행히 딱 140점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140점 딱 나오고 나서 보자마자 수수료 4만 원이 있었지만 그냥 바로 접수 취소하고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조사 2급 실기예요. 사조사는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도 봐야 되는데 실기가 2번이나 봐야 되거든요. 한 5일 간격으로 필답형이랑 작업형을 봐요. 필답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술까지는 아니고 주관식으로 쓰는 시험이고요. 작업형은 SPSS라고 하는 그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값을 적어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조사 실기도 시대고시 책을 봤어요. 여기도 보면 필답형 깃줄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의 이렇게 보면 2010년부터
거의 10년 넘게, 지금 14년이니까 2023년도 것까지 거의 있었으니까 거의 13개년치가 기출문제가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쭉 풀었어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이게 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서 그 이번에도 통계는 에이스 선생님 유튜브 강의도 참고를 하면서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면서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통계는 에이스는 앞쪽만 조금 들었고 들으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봤어요. 그냥 계속이라기보다 한 번 쭉 봤는데 한 번 쭉 보면 겹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냥 똑같은 문제를 또 보고 하는 식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익혀져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는 식으로, 이거를 쭉 문제를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막 제 앞에 일상 브이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막 쓰면서도 봤다가 그냥 말하면서도 봤다가 컴퓨터로도 봤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계속 문제 보고 답 써보고 문제 보고 답 써보고 문제 보고 읽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필답형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필답형. 그래서 필답형 시험을 받고 같이 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번에 2번째였어요. 그 전 시험에는 안타깝게도 몇 점 차이로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저랑 이번에 같이 시험을 보셨는데 딱 필답형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되게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시험보다 필답형이. 지난번에는 뭐 3가지, 4가지씩 쓰는 거였는데 이번엔 뭐 2개만 써도 되고 그래서 되게 쉬웠다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했고 저는 근데 2개를 답을 못 썼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전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러고 나와서 작업형 시험이 5일 뒤에 있으니까 작업형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어서 바로 가자마자 작업형 시험을 공부를 했어요. 작업형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시대고시 책 앞에 작업형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그냥 쭉 봤어요. 쭉 봤고 그다음에 통계는 에이스 유튜브 선생님 강의 SPSS 기초를 봤고 그다음에 SBS 기초랑 그 기출문제 앞부분 영상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본 다음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쭉 봤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조금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다 이 문제를 풀었고 9회까지 있는데 9회차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시간이 5일밖에 없었어서 그냥 저는 9회는 패스하고 나는 어렵게 나오면은 못한다 싶어서 그냥 9회는 패스하고 8회까지만 그냥 한번 쭉 푸는데 의의를 뒀고 한 4회 정도까지는 2번 내지 3번 정도 돌려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4회부터 5회부터 8회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씩만 풀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저랑 시험 보셨던 분이 작업형은 진짜 쉽다. 진짜 쉽다. 한 3, 40분이면 그냥 다 풀고 그냥 나갈 거다. 막 그러셔서 그냥 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자료 자체는 시대고시에 봤던 자료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시대고시에 있었던 자료인데? 하고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떤 통계 방법을 어떨 때 어떤 통계 방법을 쓰는지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통계 값을 어떻게 넣는지가 딱 나오니까 그걸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시간 전에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시험장에서는 예전에는 뭐 1시간 이후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시험 끝나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러셔서 뭐 쉬우면은 빨리 풀고 그냥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1시간 전에 나가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풀고 나왔는데 제가 4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어서 나가시고 제가 3번째인가? 한 3, 4번째로 제가 그냥 3, 4번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고 진짜 어려웠고 같이 시험 보신 분도
이번에 너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필답형이 조금 쉬우면 작업형이 어렵고, 필답형이 어려우면 작업형이 좀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시는 분들 필답형이 쉬웠다 라고 느끼시면 작업형 공부 좀 꼼꼼히 해주세요. 작업형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형까지 봤고, 사실 좀 얘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필답형도 못 쓴 게 있었고, 작업형은 막판에 막 바꾼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잘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63점으로 딱 턱걸이 합격을 했답니다. 이렇게 저의 3개월간의 자격증 4개와 영어 점수 하나의 대장정이 끝났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다 취득할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많이 보면, 한 3, 4개 보면 그 중에 하나는 합격하겠지,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접수했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이렇게 모두 합격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이런 합격한 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어서, 그다음에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시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의 후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한 유튜브 채널 링크들을 다 아래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같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들 합격하세요. 몽이 언니였습니다. 몽이 일로. 몽이 일로. 몽이도 안녕.